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원은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보안관리 인력을 늘리고 청산의 일반 차량 출입도 막기로 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류태영 기자,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내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열릴 서울중앙지법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할 법원 건물 앞에는 펜스가 설치됐고 보안검색 강화를 알리는 안내문구도 게시됐습니다. 법원은 내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합니다. 또한 경찰 지원을 받아 포토라인 접근 인원을 철저히 통제할 계획입니다. 이날 선고는 평소 위증교사 재판이 열리던 법정이 아닌 서관 311호에서 진행됩니다. 다른 법정보다 유동인구가 적은데 오후부터는 출입구를 통제해 다른 민원인과의 동선을 분리한다는 계획입니다. 100여석 규모의 법정에서 열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미리 방청권을 얻어야만 들어갈 수 있고 관계자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일과 마찬가지로 출입구에서 가방검사 같은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대법원 보안관리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 청사 곳곳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내일 법원 주변엔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파 총 7천여 명이 모일 것으로 전망돼 경찰 인력도 곳곳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 정치권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며 재차 무죄를 확신한 반면 여당은 판결은 사법부의 일이고 정치권은 민생을 챙기자고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정치권 움직임 들어보겠습니다. 자, 권영석 기자, 이재명 대표도 본인 재판에 대해 언급을 했나요? 네, 어제 장외 집회에서 말을 아꼈던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 대표는 부채 폭풍이 금융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고 했습니다. 내일 위증교사 1심 선고 관련 직접적 언급은 없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은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며 당은 이 대표는 무죄라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집회에 대해선 촛불 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 불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민 참여가 저조했다며 오히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은 선동이 아니라 민생국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선고와 관련해 위증범이 자백한 특수한 경우인 만큼 실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민주당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서울 도심에서 4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친명계를 중심으로 또다시 정부 비판에 관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주가 조작, 여론 조작,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이것은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범죄 아닙니까?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김건희도 평범한 국민들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처벌받아라! 이것이 우리의 요구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들불은 횃불로 타오를 것입니다. 우리 국민께서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고를 통보할 것입니다. 네, 어제 집회를 보면 앞선 집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공지한 대로 파란색 옷 입은 사람들이 드물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연설을 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집회 참석 인원도 자체 추산을 안 했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일단 그동안 저희가 장외 집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파란 옷도 파란 점퍼 같은 것도 입고 나오고 또 깃발도 들고 나오셨어요. 각 지역위원회 깃발도 들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민주당만의 그런 집회가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았고 일반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민주당과 함께 민주당이 그 외치는 구호를 따라서 같이 할 그럴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하나는 일반 시민들도 계신 거거든요. 예. 아마 그런 분들의 자유로운 참여까지도 좀 대폭 보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 이유가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장애 집회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본인의 방탄을 위한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집회 아니냐 네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자꾸만 이제 씌우려고 하니까 그런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 아마 이런 의지를 가지고 어제는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네. 보입니다. 예. 네, 이렇게 지금 뭐 4차 집회까지 거듭이 된 상황인데 송영 대변인이 어제 이 민주당의 장애 집회는 이 3주 동안 완벽하게 실패했다 이런 논평을 하셨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신 건가요? 어제까지 이제 4주째 내리 실패했죠. 그 실패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가 내린 공지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파란 옷도 입고 나오지 말고 당 깃발도 들지 말라. 네. 이건 왜 그럽니까? 자, 민주당 권리당원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 125만 명입니다. 예. 대한민국 인구 5,10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저 장외 집회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자발적으로 모이신 것이면 파란색은 아주 드문드문 보여야 됩니다. 창백한 푸른 점처럼 보여야 돼요. 그런데 지난 3주 동안 실제로 그 집회를 보면은 푸른 물결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결합은 거의 없어요. 그게 네. 왜 그렇습니까? 집회의 본질이 아버지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잔치가 되다 보니 민주당 스스로도 그 실패를 인정하고 파란색 옷 입고 나오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현장에 가보면은 민주당원들, 민주당 관계자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은 4주째 내리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일반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파란 옷 자제를 한 거다 요 얘기는 해주셨는데 장애 집회가 실패했다라는 이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는 동의를 못하죠. 지금 국민의힘이 이 광장의 민심을 오독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걸 오독하고 있다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맞이할 것은 이 정부가 엄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네. 지금 국민들께서는 광장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았다고 하시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과연 이 법이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말로 가혹할 만큼 그렇게 탈탈 털어서 기소도 하고 그다음에 또 법의 심판대에 올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혜가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김건희 여사도 정말로 무죄라면 예. 그럼 특검법을 통해 가지고 정말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한번 그 국민 앞에 설명해 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저 광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그런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독이다.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네.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만 해도 지금 3천여 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과연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시국 선언문을 쓰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그 한 분을 방탄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신 거 예.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을 일반 국민들이 지금 이 부분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일반 국민들도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뭔가 확실한 스모킹건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이런 장애 집회에 함께 하시는 게 약간 마음적으로 걸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각종 의혹들,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 수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특검을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엔 동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반론 네, 있으시다고요. 좀 길게 말씀해 주셔서 저 좀 짧게만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 장외 집회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선고를 약 2주 남겨놓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죄 선고 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연단에 올라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이재명 죽지 않고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재명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스스로 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께서 저 집회의 본질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정의 쇄신과 변화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도 여러 번 주문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들을 해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고 형량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여야에서는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요만큼의 가능성만 있었어도 다 위증으로 보고 처벌하거든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이것도 무죄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고 자백을 했지만 그 위증이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를 교사로 받아들여 갖고 압력으로 받아들여 갖고 한 거라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예상했고요.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압박이 아니다. 그래서 무죄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내일 있을 위증교사 사건 선고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위증의 교사 상대방이 됐던 김진성 씨 본인이 법정에서 위증을 했노라고 시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그런 위증을 하게 됐노라고 그 부분까지 진술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김진성 씨의 진술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당시에 도지사이자 변호사이기까지 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사실일 줄 알았다. 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본인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 됐노라.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건은 유무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고 이제 양형만 남았는데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위증 교사에 대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양형 기준을 벗어나서 그것보다 관대하게 형을 선고할 때는 법원이 판결문에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써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양형 기준표를 벗어나서 더 낮춰서 선고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 민주당 쪽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무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쨌든 위증교사라는 그 이 혐의가 입증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위증을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게 이제 김진성 씨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김진성 씨가 일단은 뭐 인정을 본인이 했다고 치고 두 번째는 교사가 있었느냐, 또 세 번째는 고의성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교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김진성 씨도 알았다, 내가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답한 승낙한 부분도 없다. 그렇다면 교사가 과연 인정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를 가를 쟁점, 이 핵심 쟁점은 바로 고의성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사칭한 게 아니라니까요. 방송 PD가 했는데 제가 도와준 걸로. 그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유죄 판결이 반드시 진실은 아닙니다.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되려면 위증을 지시한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대에게 압박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일 재판부의 판단을 가를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이재명 대표는 자꾸 그 녹음 파일을 전체를 들어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체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김진성 씨는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는데 성남시장 선거 재선 캠프에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른바 검사 사칭 인터뷰가 이루어질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고 본인이 그 녹음 파일에 들어보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법원 판단이 다르게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날선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을 탈당한 서른 전 의원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인용이라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도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죄는 확실할 것 같은데 문제는 어느 정도로 형을 때릴 것인가 이게 그렇죠. 문제거든요. 집행유예는 아닐 것 같고 그냥 실형을 때려놓고 구속 안 시키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 아닌가.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죠. 왜냐하면은 이건 뭐 시간 문제이지 끌어봐야 그냥 당에 누만 끼치는 결과입니다. 이 서른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건데 단일 대우를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의견이겠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서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탈당하신 분이잖아요. 예. 탈당해서 밖에 외부에 나가신 분이 당에 대해서 당 그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당원들이 얼마나 동의를 할 수 있을지 예. 잘 그 의문스럽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1심 지난번 뭐 선거법에서도 1심에서 좀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네. 내일 설령 그 위증교사에 관련해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리더십의 변화 이것은 뭐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비명계 모임이죠. 초일회가 다음 주에 김부겸 전 의원과 만남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비명계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 만약에 중형이 나오면 좀 이 대표 단일 대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에 지금 뜻있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거짓을 옹호하는 그런 그릇된 길로부터 돌아 나와서 이제라도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분명하게 깃발을 들고 외쳐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친명계에서는 아마 그런 시도를 많이 억누르고 최민희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움직이면 죽인다. 이런 식의 발상으로 강제로 억누르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있는 정치인이라면 지금 움직여야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더 현실화돼서 앞으로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고 또 실제로 어떤 형이 집행되고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움직인다면은 그것은 아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해방이 된 뒤에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이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던 의혹 가라앉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간 끌지 말고 매듭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김은혜 의원, 이 똑부러진 한동훈 대표는 어디 갔냐라고 꼬집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은?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제로 그 문제가 되는 글들이 어떤 글들인지를 우선 봐야 될 겁니다. 예. 그 당에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 모양인데 그 한동훈 대표의 가족과 같은 명의로 올라온 글들을 다 살펴봤더니 거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글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동명이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올라온 글 중에 12개 정도만 뭐 과도한 비방글이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나머지 글들은 어떤 칼럼이나 뭐 사설을 링크했거나 혹은 뭐 그 정세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밝힌 글, 예를 들면 뭐 김경수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든가 뭐 그런 내용의 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당에서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었으면서 어떤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 혹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비판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 작성자를 마치 색출해내서 하는 것이 맞냐? 그 대상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뭐랄까 명확한 당내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그런 것을 색출해내는 쪽으로 간다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누군가에게 좀 뒤에 선 글이 올라오면은 작성자를 색출해내는 그런 집단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게시글 1,068건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올라온 게 12건 그렇다고 하는데 민주당 쪽 의견도 좀 궁금해요.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얻은 결과가 그렇게 유의미한 글은 아니다라고 본 건데 논란이 좀 잠재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짧게 좀 한동훈 부탁드립니다. 대표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것에 대해서 과연 친윤계 쪽이나 다른 일반 국민들이 쉽게 납득이 가능할까요? 저는 좀 그렇게 보이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본인과 관련돼서 많이 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하고 지금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닌가. 자중질환을 키우는 것은 한 대표 본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간단합니다. 그냥 뭐 우리 그 가족 중에는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이거 한마디면 되는데 이 한마디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 자중질환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작성된 글은 좀 더 많다고 하고 비방 수위 높은 건 12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내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처음으로 외국인 최고 경영자를 발탁했습니다.
새 수장이 된 호세 무뇨스 사장은 보조금 축소 우려에도 지속적으로 전기차 모델을 확대해 트럼프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외국인 중 최초로 현대차 CEO에 내정된 호세 무뇨스 사장은 미국 LA에서 열린 아이오닉 9 글로벌 첫 공개 행사를 통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Here we are about to unveil globally the brand new Ioniq 9. 2019년 현대차의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로 합류한 무뇨스 사장은 적극적인 미국 시장 공략으로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이끈 인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예고하며 시장 환경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무뇨스 사장은 전기차 모델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Also by 2030, we aim to sell 2 million EVs per year globally with a lineup of 21 electric models. 기후변화 위기 속에 전동화는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무뇨스 사장은 미국이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며 구글의 자율주행자 회사 웨이모와 협업하고 신규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 등 적극적인 투자와 시장 공략을 예고했습니다. The manufacturing facility and on-site battery JV will bring our combined investment in Georgia to $12.6 billion. 내년 미국 전기차 시장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의 전동화 흐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산업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소리를 내야하는 상황에 상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와 정치권이 맞붙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모시고 관련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3일 전에 16개 그룹 사장단이 모여서 긴급 성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9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 내용과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만큼 경제계가 긴박했다는 것이고요. 예. 크게 두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정치권이 이제 경제 살리기 입법에 좀 나서달라. 그게 하나의 메시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히 그 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 상법 개정안.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기업 경영의根幹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 논의를 지양해달라. 이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핵심이 주주 이익 보호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공개 토론까지 할 의향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재계에서는 이 개정안의 어떤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지금 현재 회사만 되어 있는데 여기 주주까지 포함시키는 게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이 지금 현재 1명인데 2명으로 확대하는 거. 그리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는 얼핏 보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주주가 하나 들어감으로 있어서 그 주주에게 이사가 이제 주주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면 소재기권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사가 정상적인 그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주는 단일체 개념이 아닙니다. 다양한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주도 있고, 그다음에 그 소액 주주도 있고, 또 장기 투자자도 있고, 단기 투자자도 있고, 또 기간 투자자도 있고, 행동주의 펀드도 있고, 그렇죠. 사모펀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합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사들은 이제 소재기에 대비해서 다양한 어떤 방어 수단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이해관계를 합치시켰다는 그 노력을 증빙을 하기 위한 자료를 모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의사결정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과감한 신산업 진출을 위한 M&A나 그다음에 그 대규모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해관계가 다양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주장의 핵심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 소액 주주에 대한 배려나 보장이 좀 부족하다 이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떨까요? 예, 기업들이 사업 재편 과정에서 물적 분할 등 자본 거래에 있어서 소액 주주분들이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제계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어떤 그 상법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 과잉 입법이 이루어지면 기업들의 어떤 그 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법적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핀셋 교정을 해야 되지
초과상간 그 빈대잡으려다가 초대상간 태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합병 비율이 문제라면 네. 합병 비용 산출 방식을 이제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물적 분할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가 피해를 받는다면 이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신주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력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어느 것 하나 좀 위치가 불안정해 보이는데 특히 어느 분야가 가장 위기라고 보십니까? 예, 어느 분야로 탁 찍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주력 산업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17년부터 이제 트럼프 1기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미중 갈등이 아주 격화가 됐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이제 어떤 자국의 산업의 어떤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그 자금을 투입하면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상당히 겹치는 그런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왔고 예.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전기전자, 모빌리티, 화학기계 이런 첨단 산업 OECD 기준으로 분류하는 첨단 산업 경쟁력이 2022년부터 오히려 우리나라를 추월한 네. 그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주주 확보가 중요할 텐데 당장 제 주위만 해도 이제 국내 주식은 하지 않고 뭐 코인이나 해외 증시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된 이유가 지배구조 때문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본부장님 말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지배구조라는 것은 조금 매우 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예. 이 기업의 주가는 그런 추상적 개념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예.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시의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세계 언어학자들도 그 지배 구조가 그 정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한 연구 논문은 없습니다. 그 설령 이제 지배 구조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네. 그렇다면은 네. 우리나라 정시는 오버카운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이제 지배 구조 규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거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 그다음에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배임죄 처벌 규정, 그리고 이사에 대한 해임 청구권, 그다음에 그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 금지,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규제들이 들어왔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정시는 오히려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오버카운트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설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호 본부장님 모시고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측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밤사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를 공습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0명이 목숨을 잃었고 60명가량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류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기둥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에 위치한 바스타 지역 주거용 건물을 공습했습니다. 적어도 20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فقنا بالساعة بين 3:30 وال4 على 4 غارات قوية كانت كتير قوية يعني كانت البناية رجت فينا رجة. 현지 국영통신은 이스라엘 공군이 미사일 5발을 발사해 8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완전히 부서졌다고 전했는데 이번 공격엔 지하 목표물을 타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벙커 관통형 미사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نحن بنأكد ل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الادعاءات الكاذبة اللي هو عم يقول إنه هناك استهداف إلى شخصية عسكرية أو شخصية جهادية في هذا المبنى هو ادعاء كاذب.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에만 베이루트 중심부를 4차례 공습하는 등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4만 4천여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쾌청합니다. 가을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려 아침에 비해 곳곳으로 온화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큰 일교차에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1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차츰 흐려져서 밤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이후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곳곳에 첫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4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토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